자,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지난 2월 10일쯤이었죠. 그때 감자 심는 사진을 올렸었습니다. 2월 17일입니다. 올 겨울 끝자락에서 만난 천성산 상고대와 올해 첫 농사 감자 심기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1일에 페이스북을 올립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이 완결되면서 30년 전에 나온 일건이 지금까지 북한편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 네. 아무 소리나 막 썼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 전국이 어떤 지금 전국입니까? 체포동의안 나와가지고 난리 났는데 저기서 저기 민주당 의원 여러분 뭐 노골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뭐 네. 합심해서 그렇죠. 뭐 건재함을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그렇죠. 말이라도 하나 올려줬으면은 좋을 법한데 그런 거 안 올렸어요. 저는 당연히 올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올렸습니다. 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저 138대 139 이것이 나왔을 때도 아무 반응이 없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기가 뭐죠? 8.15, 3.1절 이런 데 숟가락 얹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3.1절이었습니다. 3.1절에 네.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내지 않았어요? 이런 안 냈습니다. 아무 메시지를 아니 내지 않습니다. 8.15 광복절 때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저분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보다 맨날 먼저 하려고 하시잖아요. 맨날 경쟁하고 있잖아요. 현 대통령보다 먼저 하고 네. 그런 메시지 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네. 안 하셨어요? 근데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특이점이 왔습니다. 특이점이 네. 뭐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은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 보고 싶어요. 너무 사랑해요. 이런 것만 올라오는데 네. 지난 2월 21일 거 이후에 새 글을 안 올리니까 사람들이 2월 21일 올린 거에 가서 댓글을 막 올리고 있거든요. 예, 예. 앞에 감자 심기에도 좀 화내는 게 올라왔는데 2월 21일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러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자 지금 우리 PD들이 이제 네.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 되게 문재인님의 힘들어요. 게시물 밑에서 이제 네. 지금 봐가지고 열심히 찾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제작진하고 이렇게 네. 연동해가지고 이게 실시간 순으로 보면 당신은 순수한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수함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운명입니다.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운명이다. 뭐 생각나시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야 정말로 문재인 뭔가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소위 친문이라 일컫는 세력들이 이재명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들과 친소 관계인 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낼 때입니다. 네. 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은 님이 검찰 쿠데타 수개를 싸고 돌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스카우트했다, 그렇죠. 영전시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님께 응원의 말씀하실 때가 언제일지요. 이재명 대표가 경의 먹잇감이 되어 구속 위기에 있는데 감옥 가자 감자 편말이나 심고 있질 않나. 감자 심자를 감자를 감옥 가자의 줄임말이라고 지금 개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180석 아 감자가 감옥 가자였군요. 감자가 감옥 가자랍니다. 아 그러니까 와 엄청난 거 있네요. 수박 대가리 빠리일 뿐. 야. 수박 대가빠리일 뿐. 대가빠리. 이게 수박의 머리다. 예, 수박 대가 그게 2월 21일이었으면 네. 그게 있으면 이미 사실은 체포 동의안 이 139대 138 가부 이렇게 나오기 이전에 이미 갈등은 깊었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거기서 정말로 상상 못했던 변화들이 오고 있었던 거네요. 네. 진짜 야.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10시간, 15시간 전에 네. 어제 올라온 올라온 댓글들이거든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이고 나발이고 이재명의 앞길을 가로막지 마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예. 다 처단할 거다. 예. 이런 지금 마음으로 지금 나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니아님, 그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다른 분이 슈퍼챗 쏴주셨는데 제가 아까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박영님, 박땡영님. 예. 감사합니다. 그 개딸 본색이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서로 민주당 안에서는 네. 지킬 거 지키고 네. 문 대통령한테도 지킬 거 지키고 네. 했는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했으니까 뭐냐면은 아까 특이점이라고 하셨지만 선을 넘어버린 거네요. 이제, 맞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개딸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이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문재인의 책임은 없나?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결국 왜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이재명 이 방탄 이 시국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저는 본인이 그리고 왜 본인은 책방 여는데 그렇게 골몰해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자기 정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계가 아닌 친문계가 얼마나 공천을 많이 받고 당선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자신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일종의 뭐 그런 거겠죠. 진보계에서 큰 선생님 같은 역할. 이걸 네. 자기는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본인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원내에 더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이재명 개딸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당 당내 경선 이제 과정에서 불거진 거라고 하는데 네. 민주당 경선의 극렬함은 사실은 2017년 대선 때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가 경선 후보로 맞붙었을 때요.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훨씬 심했죠. 예,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계속 괴롭혔던 문제들, 뭐 아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걸 다 차단해서 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 네. 지지자들이고 네. 소위 말하는 그때는 이제 송가혁이라고 하는 네. 막강한 그 온라인에서 화력을 갖추고 있는 세력. 그 사람들이 지금 바로 개딸들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2017년 경선 때부터 이미 네.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문 대통령과는 같은 길을 가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입에 안 된 이유도 뭐냐면 친문 지지자들 그 옛날 그 더 레프트니 뭐 네. 이런 그 문 지지자들이 안 도와줬잖아요. 맞아요. 야, 근데 전 라일락 향기님이 올려주신 댓글이 최고인 것 같아요. 뭐냐면 문재인 씨도 방탄.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도 방탄을 지금 해야 돼요. 본인이 지금 수사가 얽힌 게 많이 있잖아요. 본인 방탄. 자, 해수부 공무원 월북 사건, 그다음에 맞습니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이 사건, 그다음에 저 원전 이제 폐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책적 판단이다라고 법률적으로 공방할 여지가 있는데 울산 사건 같은 경우나 해수부 공무원은 훨씬 더 네. 이게 압축이 될 수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문재인은 문재인 나름대로 내 쫓기 만들기도 힘들어. 자기 방탄조끼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내가 무슨 이재명 방탄조끼 어떻게 만들어주냐. 내가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러네요. 저기에서 저 이재명 진영이나 뭐 개딸 진영 쪽에서 다수를 해서 민주당을 잡으면 네. 본인이 방탄조끼가 맞아요. 너무너무 부실해지는데 네. 그거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정권이 바뀌고 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누구 하나 감옥에 가야 된다면 네가 가세요. 나는 못 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제로 싸움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가느냐, 문재인이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었잖아요. 정권 바뀌면 저거 문재인이나 이재명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될 텐데.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다고요. 아, 지금 정말로 감자 심은 뜻이 그 뜻 같네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놀라운 지금 상황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럼 김어준은 왜 그러냐? 아니 김어준은 말입니다. 정말 편파 방송으로는 1등이고 민주당 표 끌어 모아주는 데는 예. 진짜 1등 공신인데 왜 김어준을 치고 있느냐? 제가 2월 28일 날, 네. 그러니까 2월 27일 날 체포동의안 하고 네. 난 다음 날 네. 아침 김어준의 참 잘 안 듣는데 뉴스라이브 7시부터 들었어요. 네,
근데 그날 첫 번째 아이템이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 뭐 139대 138 나왔다. 그 배신자들 잡아라. 네. 즉 그거 할 거라고 다들 기대하면서 네. 이재명 지지자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 안 하고 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얘기했어요. 그렇죠. 한번 영상 있으면 그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다 자기 공천 생각해서 그러는데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다음에 영장 또 들어올 텐데 예, 이거 이번에 가 찍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제가 조금 맥락을 말씀드리면 뭐랬냐면 어차피 부결될 거 다 알고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존재감 나 공천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신경 써줘 이 뜻으로 해서 실력 행사한 거고 만약에 다음에 영장이 또 들어오면 네. 그때는 이제 이 상황까지 봤기 때문에 다들 표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져서 강력한 표차로 부결될 거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개딸들이 극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친 이재명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은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반 이재명계에 의한 일종의 쿠데타인데 이거를 마치 개개인들 의원이 나 공천권 주세요라고 반발을 하는 것처럼 그쵸. 축소시켰다 사건을. 맞습니다. 예.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축소시켰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적인 쿠데타다라고 규정을 했어야 되는데 김어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굉장히 사소한 일처럼 아주 개인적인 일처럼 축소했다. 네. 이게 이제 개딸들의 빡치는 지점 하나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럼 김어준은 왜 그랬을까?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 논리를 조금 설명을 해보면 또 김어준이 친문 의원들을 직전에 엄청 많이 출연을 시켜갖고 뭐 이재명이 이러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있는데 네. 그냥 순순히 가서 구속 적부심 받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를 퍼뜨렸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김어준의 영향력이라면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이재명 방어 논리를 더 강하게 구축하고 의원들에게 대동단결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치어리더를 하지 않고 사건의 파장을 축소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개딸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저도 그런 걸 봤어요. 왜 맨날 박지원, 우상호 네. 맨날 불러가지고 옛날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친문 문재인 스태프들 말하는 거잖아요. 네. 왜 걔들만 나오냐?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재명 스태프들도 나와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른바 친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김어준 방송에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오늘 아까 조금 개딸들이 올린 글들 어제 모아놓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황당했던 게 그거예요. 김어준에 대해서 이게 뭐 자기들끼리 붙이는 말인데 김어준 이거는 뭔 바보 같은 말인지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김어준은 민주당 주의자지 이재명 주의자 아니다. 우리 편 아니다. 맞아요. 그런 말 민주당 많이 하죠. 주의자는 뭐고 이재명 주의자는 뭡니까? 네. 네. 이게 한번 편정하면은 그냥 무조건 맹목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근데 정치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로는 이 김어준의 행태를 보면 사실 지난 대선 국면에 빠르게 이재명한테 붙었었어요. 아니 그렇죠. 네. 이재명으로 지금 사실은 이재명밖에 대선 후보가 이재명밖에 없으니까 네. 그 이재명을 가져와서 대선을 치른 건데 지금 현재 친명과 비명이 나뉜 이유는 네. 자 친명은 다음 대선 후보도 이재명밖에 없다. 네. 이게 친명인 거고 네. 그 다음에 비명은 뭐냐면 다음 대선 후보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네. 결국 우리 얼굴은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한때 이제 지금 우리 댓글에서도 올라오시는데 한때 이재명을 지지했던 김어준이 왜 다시 돌아왔냐. 그러니까 김어준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혹시 김어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논리가 없어. 이 사람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을 완전히
세게 싸고 돌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김어준을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싸고 돌았는데 정상적인 그렇죠. 사람이 강도의 보기엔 차이가 있죠. 예.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과도하게 싸고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개딸이라고 하는 자들이 원하는 건 이성줄을 놓고 정신줄을 놓고 그냥 달려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지금 김어준이 욕먹고 있는데 그럼 김어준이 과연 이재명한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법치 원칙에 맞는 얘기를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개딸이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이성 상실한 눈으로 볼 때 김어준이 좀 부족했다 하는 지점에서 지금 욕먹고 있는 거지. 김어준이 이게 지금 대장동 관련 혐의점, 성남FC 관련 혐의점, 대북 송금 관련 혐의점 이런 게 문제가 있네요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그 다음을 이재명을 친명은 결국 그거잖아요. 다음 선거를 이재명 갖고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표를. 근데 이재명과 함께 다음 선거를 치르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다음 선거를 이재명 대표의 얼굴로 치렀다가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합리적 기류에 대해서 이재명 지지자 그룹이 네. 보이는 태도는 이런 비이성적인 광풍으로 다시 한번 맞아요. 민주당을 이제 휘어잡아 보겠다는 거고 맞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표현한 대로 정말로 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가장 놀라운 지점은 이 기존에는 문재인 팬덤이라는 게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리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팬들이 몰려가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하는 거는 서로 이게 서로 이제 금도였던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방탄조끼가 뚫린 거를 계기로 해갖고 이제 개딸들이 문재인을 향해서도 총 쏘기 시작했다 하는 네.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굴복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참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거기 굴복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당은 정말로 이제 이재명 당으로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에 또 굴복을 하지 않으면 당이 완전히 양분되거든요. 심지어 가능성은 낮지만 당이 분당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이런 끊임없이 말을 나오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참 어떻게 가야 될지는 이제 총선은 이제 내년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선거구 개편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 점점점 곳곳에서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찾아들만 하면은 또 영장 들어올 거고 그쵸.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그 검찰력 대 이재명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야당 내에서는 친문계와 친명계의 정말 극한 대립이 되면서 분당까지도 고려해볼 만한 그런 얘기까지 서로 진짜 불구대천 한하늘에 같이 살 수 없다 하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느냐? 개딸들이 이미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